마포갑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경찰 총경 출신의 이지은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후보 전략 후보로 이지은 후보가 뛰고 있잖아요. 네. 이 후보가 일단은 저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당을 지키면서 더 큰 대의인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이지은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의원님이 맡다. 그러시구나. 예. 우리 지난 목요일이죠. 네. 첫 출정식 때 법정 선거 시작할 때 네네. 그래서 가서 손도 흔들고 저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힘을 보태고 이번에 우리 용감한 후보, 네. 정의로운 후보 이지은 후보 뽑아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실 마포갑은 을에 비해서 조금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지금 우리 강북의 강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북의 강남이 마포갑이다. 마용성 중에 용산보다 앞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보수가 많이 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3, 40억짜리 집이 있는 거고요. 3, 40억짜리 집이 있는 거고요. 예. 마포에. 예. 3, 40억짜리 집이 아파트가 있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은 종부세 낸 사람이 10,000명이 넘었고요. 마포갑에. 근데 공교롭게도 종부세 낸 사람만큼 우리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11,250표 졌으니까. 지난 대선에서 11,250표. 마포갑에서.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 또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보수 쪽 유권자도 굉장히 많은 젊은층도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보수층도 많이 이어서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전략 지역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죠. 전략 지역의 사고당부, 불출마 지역, 또 경쟁력 떨어지는 지역인데 전략 지역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리스크가 많은 지역인데 어떤 당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이지은 후보를 이제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뭐 공천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도록 어떤 하는 게 제일 과제다. 제일 과제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지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저 오차범위 내도 있고 오차범위 밖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대 쪽에서는 이제 거기 표밭을 감안해서 그런지 자기네가 한 조사에서는 자기네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끝까지 그런 지역인 거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2조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 캠페인 같이 해보시면 2조 심판론이 좀 먹히는 분위기입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텃밭이니까. 모 눈에 뭐만 보이는 거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2조 심판이라는 게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의 지금 선거 총괄 책임자인데 2조 심판이라면 결국에는 우리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하자는 그 슬로건에 맞대응해서 만든 슬로건이잖아요. 그 슬로건이라면 지금 집권당이라면은 조금 좀 겸손하게 인생과 관련된 슬로건을 걸어야지. 이거는 그냥 잠재적 범죄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너도 범죄자.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심판할 일이 뭐 있어? 국정을 맞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심판하고 조국 심판해서 뭐 할 거야? 그럼 국민 입장에서 딱 볼 때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윤석열 한동훈을 심판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랑 그러면 이재명 조국 심판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누굴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적어도 저걸 선거를 치르는 거로 봐서는 전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책이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한심 저건 선거의 뜻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아니에요? 근데 여당이 네거티브에 성공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뭔가 일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이 만약에 정말 선거를 이기려고 그랬다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이렇게 썬다 그러면 국민들이 실제 또 야당이 사실 180석 해갖고 지금 민생법 처리하기보다는 사실상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법 위주로 많이 처리해서 발목 많이 잡았지. 진짜 한번 일단은 집권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한번 밀어도 줘봐야겠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지금 이건 뭐 거꾸로 2조 심판 이건
야당의 대표도 범법자로 네. 이런 식으로 겨냥해서 슬로건을 건다 그런다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 사람들 연불의 마음에 없고 제밥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 사고에는 DNA에는 예. 저렇게 사람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심판이라는 저 슬로건을 걸긴 했지만 네. 너희들 범법자야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워딩은? 아침 한동훈 예. 위원장이 한 표는 범죄자를 응징하는 창이 될 것이다. 예. 계속 이제 범죄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예, 2조 심판,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범죄자요, 이재명 대표도 범죄자요, 또 노웅래 의원님도 범죄자요. 범죄자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예. 그 검사인지 정치인인지 알 수 없는데 계속 범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향해서. 네, 어떤 시각으로 지금 우리 세상을 보냐가 네, 문제인데 예. 결국에는 저거는 그냥 자기의 눈의 시각이 예. 그냥 검사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네. 수사하는 사람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고 결론 내고 짜맞추는 그런 수사하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하고 네. 이런 시각이라고 그런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색깔을 분명히 해서 검찰 독재 이제 청산하겠다 하는 목소리를 내는 조국 대표가 네. 그동안에는 이제는 조국의 시대는 지났다 하는 저도 그렇게 한번 네, 얘기한 네, 적이 네. 있을 만큼 책임이 네. 있는 사람이죠. 그 대선 패배에 네. 상당히 책임이 큰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과 같은 그런 눈높이, 시각 이런 것이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한테는 예. 동정을 가하는 예. 그런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겠죠. 제가 부산에 가서 만난 평범한 유권자들,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가운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다른 것은 다 무혐의 됐지만 이제 조민 씨의 그 학력 위조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년형을 받은 상황이고 이제 대법에서 이제 확정되면 이제 징역 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때 뭐 자사고 뭐 특목고 이런데 보낸 그 엄마들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자원봉사하고 뭐 200% 걸린다. 100%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다.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딸 같은 경우에는 21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다시 따져봐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뭐 등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평범한 유권자들이 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셨어요. 민주연구원장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독특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게 이번 선거를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리콜 선거다. 리콜 선거다. 리콜 선거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선택해서 이제 사지 않습니까? 네, 쓰려고 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쓸 수 없으면 네. 그래도 그나마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는 거 정신 차리게 해서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면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그런 상황이 온다?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예. 고쳤을지 예. 지금 정권을 고쳤을지 예. 아니면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폐기 처분. 이런 예. 상황도 올 수 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야 이번 선거는 예. 대표적인 예.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서는 예. 아차 이건 아닌데 예. 내가 잘못 찍었는데 예. 내가 잘못 샀는데 예. 하는 소비자들의 이거는 불만 잘못된 판단에 대한 네. 이건 리콜 선거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 그리고 네. 정의로운 검사 사실 그런 이미지로 스타 검사가 됐고 네. 또 0.73% 표차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일단 되면 또 통합 화합의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제 편을 가르고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실상 뭐 반국가 세력, 뭐 종북 세력, 뭐 이런 낙인을 계속 찍으면서 부패 카르텔. 예, 부패 카르텔 혁파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야당 대표하고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 아닌가요? 지난 정치의 역사에서 봤을 때 그래도 모양상으로라도 야당 대표 만나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복수의 정치, 보복의 정치 시대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야당의 발목만 잡는다 이렇게 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선거 형태나 지금 명분이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악과 차악이 때문에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정치사회 현실, 외교까지 포함한 그런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제 이런 저작거리의 용어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뭘 제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게요. 제일 못하는 거는 민심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민생.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만 아니라 그 스태프들도 마찬가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대파 한당 가격이 875원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제 양평에 갔는데 농민들이 그런데요. 아이 사람아, 그 대파 한 단 묶어주는 값. 묶어주는 값이 500원이야. 한 단 묶어주면 500원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무슨 870원이야 한 단에. 적어도 대통령은 난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렇다고 매일 시장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스태프들, 대통령실이나 그 스태프들은 그래서 스태프들이 그 뭐 무슨 정책실장도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장도 있고 그 스태프들은 정확히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서민들이 얼마큼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가족의 비리 부정에 대해서 그거를 은폐하거나 두둔하거나 그걸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보세요. 김대중, 김영삼 아들들 다 조사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딸, 아들.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친형 다 조사했잖아요. 다 처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품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 사건 지금 거부해 버렸잖아요. 조사도 안 하잖아요. 그럼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을 기강이 안 쓰고 질서가 안 썼는데 누가 누구를 처벌해요? 맞아요. 그럼 아무도 처벌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민생을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죠. 국민 사는 걸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 가족의 비리 부정을 지금 감추고 은폐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사법 질서가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어요? 죄진 사람이 더 적은 죄를 진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법 질서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 그 처벌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야당도 지금 잘하는 거 많지 않잖아요. 공천도 문제가 있다, 뭐 자본, 뭐 여러 가지 시끄러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더 큰 거는 야 이건 윤석열 정권, 이건 무도한 정권, 무능한 정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시대 정신이고 민심 아니냐, 전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이렇게 쭉 보면 저도 현장 취재를 비교적 많이 다니는 편인데 수원에 갔더니 재래시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로마트는 뭐 무슨 쿠폰도 있고 뭐 할인 카드도 있고 해가지고 깎아주니까 사람들이 가지만 재래시장은 무슨 그 지역 화폐 이런 거 아니면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아예 오질 않고, 그리고 이제 대개 재래시장 오시는 분들은 이제 노인층들이 많은데 오셔서는 보시고 너무 비싸서 값만 물어보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이 끊어졌더라고요. 그 재래시장을 못 가거나 가도 못 사오는 그런 형편이다. 저는 진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공가가 너무 많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 정부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역도 가면 공덕시장, 안시장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도 하고 전통시장이라고 시장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장사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대파 가격을 저렇게 정말 터무니없이 좀 뭐라 염장 지른다고 그러나 모르는가 사람이 막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좀 헛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막말보다 더한 건데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가 잘 노르신 거고요. 아 이건 아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워낙 이제 사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도 가까우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도 지금 막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지금 저 김해요? 출마했던 조혜진 후보, 조혜진 의원이 그래도 할 말하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그쪽에서는 그나마 그 의원이 이제 참다해서 경상도 출마 의원이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면 수도권에서는 선거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함은경 후보 말고는 뭐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선거 대선 때 질 때 그랬잖아요. 우리 대선 질 때도 우리도 그 뭐 코로나 우리 재지원금 재난지원금 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줬어요. 딱 감추고 안 줬다가 끝나고 나니까 윤석열 정부 하니까 21조가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상 뭐 국채 발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결국에는 소리는 조금 질렀지만 그때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하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그나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갔는데 지금 아마 지금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간다 그런다면 지금 그런 데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으면 이 정치는 바로 갈 수는 없겠죠. 지금도 이제 뭐 잘못되는 거 알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상 이제 기재부 뭐 모피아라고 하죠. 기재부 돈 없어요. 집행 못합니다라고 꽉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선거 끝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확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논리에 따라서 작동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처를 분리해야 된다. 혁신당은 이제 그런 주장도 하던데. 그건 이제 공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